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이렇게 또 지붕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육각 싱글로 된 이제 싱글 지붕이죠. 근데 이제 앞에 챙 나온 데가 이제 넥산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곳이 전부 다 넥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면 넥산 창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요 부분을 이제 칼라강판으로 덮을 건데, 칼라강판으로 이제 덮게 되면 기존에 이제 넥산에서 투명으로 이제 빛 투과하는 그 열기가 이제 칼라강판으로 덮게 되면 그 열이 차단이 되죠. 그런 차단 효과도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 넥산부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되는 거를 이제 칼라강판으로 덮고, 요 앞에 아로진 부분 있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로가 졌습니다. 넥산 특유상 이렇게 아로가 졌어요. 요 아로진 거를 목재 작업을 통해서 목재를 빼고 직각으로 일자로 쭉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제가 예전에 넥산 시공한 것처럼 앞부분을 전부 다 목재 작업으로 직각을 맞춰준 다음에 이제 앞부분을 이제 저희 사선판 박공판을 이용해서 앞을 전부 다 막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판을 빼서 이제 작업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위에 이제 싱글 지붕도 이제 저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 회침 부분이 있죠. 회침 벨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칼라강판을 덮는 작업으로 이제 실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목재 하드 작업 이후에 이렇게 강판을 지금 깔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스페니시 강판, 스페니시 강판인데, 스페니시 강판도 이제 디자인이 두 종류가 있죠. 일반 기압골하고 흔히 보통 이제 가정집에서 한 70%, 한 90% 이상이 사용되는 일반 기압골이 있고요. 전통 소골이 있죠. 진짜 한옥식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스페니시도 제 영상을 보시면 일반 기압골하고 전통 소골형의 디자인이 똑같은, 색상은 똑같지만 이런 문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통 소골, 여기는 이제 전통 소골형의 기압골로 이제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똑같은 색상인데 이제 일반 기압골, 요 색상이지만 일반 기압골로 된 시공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똑같은 스페니시 강판이라 하더라도 일반 기압골의 디자인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 소골형의 디자인을 원하시는 건지, 그거를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요 본지붕 밑에 이렇게 챙지붕이 있습니다. 챙지붕은 기압골을 넣지 않고 이렇게 징크 250에 이제 평평한 형태로 이제 챙지붕을 이제 강판을 시공을 했고요. 그 원인은 제 전 영상에도 알다시피 기압골은 이렇게 물매가 낮은 곳, 지금 물매 형성이 본지붕은 이제 물매가 쫙 있죠. 하지만 이 평지붕은 물매가 거의 없죠. 이런 평지붕에 물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본지붕하고 똑같이 기압골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영상에서도 그 원인점, 이 기아의 이 턱 부분에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전 영상, 테스트한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죠. 또 그렇게 물매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기압골로 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S골이나 징크 250으로 해서 작은 물매에도 물이 착착착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물매가 없는 곳에서 기압골로 해달라 하면 해드릴 수는 있죠. 근데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늬는 똑같지만 물매가 없는 곳에서는 S골이나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징크 250으로 시공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지붕을 수명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공이 될 거고요. 역시나 여기도 회침 자리도 역시나 기존의 회침 자리에서 똑같이 맞추지 말고 전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수평대를 대가지고 물이 정중앙에, 회침에도 물 고이는 게 정중앙에 떨어질 수 있게끔 수평을 맞춰서 하지 작업을 실시한 다음에 이렇게 회침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이제 스펜시 강판 같은 경우는 민자 용마루로 많이 들어갔죠. 전 영상에서도 거의 한 10건 중에서 한 7, 8건은 다 민자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저 옆집도 해놓은 데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각기야로 올렸습니다. 원형 중에 각기야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부자재나 액세서리는 이제 각기야 원형으로 최대한 스페니쉬, 진짜의 스페니쉬 기아 같은 문양으로 이제 용마루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작업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판을 지금 이쪽 판 붙이고 상단쪽 판 붙이고 이제 반대쪽 판까지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용마루 상단 쪽에 오고 있는데, 가끔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한 거 보면은 양쪽 판이 거의 이제 붙게끔 최소한 떨어지지 않게끔 떨어져도 한 2cm 이하, 최대한 2cm 이하만큼만 떨어지고 밑에 판은 전부 다 이렇게 붙을 수 있게끔, 서로가 이렇게 교차될 수 있게끔 최대한 용마루는 이렇게 최대한 떨어뜨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적으로 이제 다른 집은 하자가 나서 그런 거 용마루 비가 샌다. 그래서 항상 용마루를 뜯어보면 항상 이 부분에 턱이 안 써지는 것도 기본이지만 이게 떨어져 있으면 턱을 주더라도 빗물이 튀겨서 차고 올라가는 건 용마루에 셀 수가 있습니다. 들이치는 것보다 튀겨서 올라가는 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자 없이 공사를 하려면 이 용마루도 이쪽 판하고 반대쪽 판이 최대한 붙게끔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저희도 비가 샌다 그래서 다음에 시공한 데 가서 이제 용마루를 뜯어보면 항상 이게 벌어져 있어요. 폼 안 써지는 건 당연히지만 만약에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폼을 써도 빗물이 튀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공사를 하실 때 이렇게 용마루 교차 지점은 항상 이렇게 붙게끔 시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작업 도중에 이제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기존의 아루 형태로 된 이제 넥산 지붕이죠. 넥산 지붕인데 제가 공사 초반에 목재 하지 작업을 통해서 이쪽 앞면을 직각으로 수직으로 맞춰서 이렇게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이제 강판을 덮었습니다. 제 칼라 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분에 이제 물바지를 할 건데요. 최고의 장점, 저희 칼라 강판 중에서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지붕판을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빼달라, 많이 뺄 수는 없습니다. 많이 뺄 수는 없고, 강판 하지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강판만 뺐을 경우에는 보통 징크 250, 이거 같은 경우는 징크 250입니다. 징크 250을 최대한 많이 뺄 수 있는 거는 300입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 뺄 수 있는 건 보통 200에서 300 사이를 빼고 있죠. 그리고 기압골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뺄 수 있는 게 300을 빼지 못합니다. 왜냐면 기아의 그 중간 턱이 250 턱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압골일 경우는 최고 많이 뺄 수 있는 게 200 이하로 200 이상을 빼게 되면 꺾여져 버립니다. 힘들고 물바지가 있으면 더더욱 빼는 거를 좀 덜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통상 기압골은 150에서 200을 빼고 징크 250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에서 한 300까지도 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이 챙을 더 뺄 수 있다는 거, 처마를 조금 더 뺄 수 있다는 게 이제 칼라강판 중에 최대한 장점이죠. 칼라강판 말고 일반 이제 싱글, 기존 이것도 싱글 지붕이 되어 있지만 싱글 지붕이나 판넬 같은 경우도 다 보시게 되면은
물바지가 걸려있는 데서 바로 그냥 그 끝에서 바로 요것도 이제 싱글 같은 경우는 요 끝에서 바로 물바지가 되고 판은 더 못 빼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뺄 수 있다는 게 이제 칼랑판 시공을 하게 되면 그게 최고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조립식 판넬에 이제 물바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바로 붙여야 됩니다. 지금 사선판으로 막았죠. 이걸 쓴다고 해서 바로 붙인 상태에서 빼지도 못하고 붙인 상태에서 이제 판을 깔아서 시공이 되죠. 그러면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뭐 마감은 빼지 않기 때문에 물바지가 바로 붙어서 시공됐기 때문에 마감 부분에서는 조금 이쁘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나중에 물바지가 고장이 나거나 물바지를 고쳐야 된다는 게 있으면 지붕판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다 뜯어내고 그 물바지를 교체를 해야겠죠. 엄청난 물바지 한번,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 수리나 나중에 하자가 날 부분은 다 물바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바지를 나중에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 근데 그 조립식 물바지로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마감은 이쁘지만 나중에 물바지를 교체해야 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붕판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물바지 하나 공사를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칼랑판 물바지를 수없이도 많이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상을 찾아보시면. 지금 여기도 칼랑판 물바지의 또 최고 장점 뭐냐, 이렇게 챙을 뺀 상태에서 칼랑판 물바지하면 130이 더 빠집니다. 그럼 이 유리창으로 들이칠 수 있는 빗물이 현저하게 더 줄어들겠죠. 그것도 장점이지만 나중에 거리세를 걸고 칼랑판을 안착시키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영상 중에서도 칼랑판 물바지 시공법이라고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바지가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된다. 그럼 그 거리세 물바지만 교체를, 지붕판을 다 뜯어내지 않고 물바지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칼랑판 물바지의 최고 장점입니다. 이거는 뭐 칼랑판만 지금 그렇게 생산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물바지가 녹이 된다거나 물바지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가 홈통이 막혀서 물바지를 새거로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판에다가 거리세를 걸고 탈부착에 용이한 칼랑판 물바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유지 비용 면에서는 최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지붕을 시공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나중에도 차후에 계산이 되고, 지금 당장 이쁜 것보다는 나중에도 차후에 돈을 절약하면서 유지보수가 간단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런 거를 쉽게 파악하고, 우리 집은 어떻게 공사를 해야겠구나, 어떻게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도 물바지가 간편하게 유지 비용도 간편하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미리 공사를 할 때 그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바지부터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신 것 같이 물바지까지 하면 물바지가 이제 130 정도가 나와요. 기존에 뭐 200 정도를 빼고 130까지 하면 총 이제 300이 좀 넘게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강판으로만. 그러면 아무래도 요 밑에 샤시 쪽으로 비 들이치는 게 조금 바짝 붙어서 시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연결 부분에서 지금 밑에서 이해가 좀 쉽게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판 위에 거리세를 걸고 그 다음에 물바지가 안 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완전히 물바지를 먼저 시공하고 판을 바깥으로 뺐을 때는 그 물바지를 수리하기 위해서 판 전체를 집어내고 물바지를 철거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단점들이, 칼랑판 물바지는 이런 장점점이죠. 최고의 장점이죠. 거리세를 판에다 걸고 물바지를 안착시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물바지 보수나 수리가 필요하고 물바지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이 상태에서 바로 거리세만 제껴서 물바지를 걷어내고 물바지만 수리하고 다시 안착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칼랑판 전용 물바지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쉽게끔 제가 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고요. 물바지 수리나 교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 제 홈페이지, 제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찾아보시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셔가지고 굳이 전문 업체, 전문 기사, 비싼 전문 인력을 들이지 않고라도 본인이 집에 피스나 연장만 있으면 이렇게 물바지 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붕공사가 모두 끝이 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칼라항판, 스페니쉬예요. 스페니쉬 색상의 이제 칼라항판 지붕공사고요. 여기가 이제 들어간 거는 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통 소골, 전통 소골형으로 해서 이제 각기화로 사용해서, 장식은 각기화로 사용해서 이제 마감 처리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붕공사는 잘 됐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마당에 이렇게 전원이 있고,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이렇게 집이 좀 크고, 이런 지붕 같은 경우는 보통 전원주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집이 보통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전원주택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니쉬 정통 소골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집 분위기가 확 삽니다.